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려다가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맛보게 됐던 30대 여자입니다. 너 따위가 감히 내 아들을 하며 업신여기는 듯한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솔직히 저도 할 말은 없어요. 당시 저희 집이 그리 잘 사는 편도 아니었고 굳이 따지자면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볼품없는 딸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욕심을 부렸던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저도 사랑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고 든든한 내 편이 필요했어요. 고달프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잊고 새 출발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눕힌 채로 이불 속에 들어가 얼굴만 내민 채로 잠들었던 그때 코끝이 시린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있어 가난이란 단순히 극복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아니라 지독하게 저를 쫓아다니는 진드기 같은 존재였죠. 벗어나려고 떼어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구덩이나 다름없었죠. 처음부터 저희 집안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지만 어느 순간 부모님의 잘못된 선택으로 집안이 폭삭 망하는 건 순식간이었네요. 제가 성인이 되고 어찌저찌 직장을 잡아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저는 언제나 우리 집안이 다시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나름 알만한 대학을 나오고 알만한 회사에 다니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가난이라는 열등감은 도무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다가온 한 남자가 있었어요. 썸을 탈 때 순댓국을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그 남자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나 사실 순댓국 처음 먹어봐. 국밥 안 좋아해? 먹을 일이 잘 없었어. 유년기 시절과 학창시절 내내 해외에서 보냈다는 그 사람은 저와는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무조건 싼 거, 가성비 좋은 것만 찾는 반면에 그 사람은 자신의 취향을 확고히 알고 원하는 걸 찾는 스타일이었죠. 그게 정말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저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볍게 생각하고 만남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애인처럼 그렇게 애매한 관계를 이어가던 중 그 사람이 먼저 우리 무슨 관계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제야 올 것이 왔다 싶었어요. 소극적이었던 저는 그저 그냥 알아가는 사이지 정도로 대답을 했더니 그 사람이 비로소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건 분명했지만 저는 차마 그 고백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미안하다고 도저히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고 한번 거절하고 말았네요.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그 사람이 제 모든 걸 알아가는 그 과정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내 주제에 이런 남자랑 연애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어차피 현실에 부딪힐 게 뻔한데 그냥 여기서 관계를 끝내는 게 맞겠다 싶어 갈등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귀하게 자란 그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기분이었어요. 사람 관계에 맺고 끊음이 단순하고 깔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미련이 남았는지 항상 제 주위를 맴돌더라고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보는데 도저히 제 상황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노력이라도 해보고 싶어. 기회를 줄 순 없을까? 그 사람이 건넨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왔고 그렇게 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잘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다 괜찮다고, 자기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왜 시작해보지도 않고 감정을 숨기냐며 둘이서 그 어떤 일들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조심스레 욕심을 내게 됐어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행복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쪽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곱게 키운 아들을 나 같은 여자에게 장가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실까? 혹시나 반대를 하시면 어쩌지? 하는 생각 때문에 도무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자신감을 좀 가져. 솔직히 네가 뭐가 모자란데? 내가 볼 땐 그 사람보다 네가 훨씬 아깝다니까? 다른 사람들 부모 돈으로 공부하고 유학 다닐 때 너는 네가 스스로 인생 개척해갔잖아. 얼마나 대단해. 환경이고 뭐고 일단 너는 지금 성공한 사람이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오히려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살아온 건데 내가 그쪽 어르신이면 기특해서 눈물 날 것 같은데 대체 뭐가 걱정이야? 너 생활력 하나는 끝내주잖아. 그거 하나면 1등 며느리감이지. 친구의 말을 들으니 조금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좋은 분이라면 좋은 사람을 알아보시겠지. 내 남자친구도 좋은 사람인데 부모님은 더 좋은 분이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부모님께서 단 한 번도 남자친구를 혼낸 적이 없을 정도로 너그러운 편이셨대요. 화를 내기보다는 조곤조곤 설득을 하는 스타일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양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남자친구도 훌륭하게 자란 거겠죠.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만큼 한 번쯤은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었어요. 대충 그 집안의 분위기를 보면 결혼 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잖아요. 일단은 남자친구의 집안 풍경이 궁금하기도 하고 일찌감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네요. 인사드리러 가기로 한 날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간단한 식사 자리라고 들었지만 어쨌든 첫 만남이잖아요. 청심환 하나를 먹고도 진정이 되지 않아 이리저리 산책을 하며 긴장감을 풀었네요. 그날 저는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에 들러 가장 비싼 과일 바구니 하나를 사들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고급스러운 집 풍경에 넋을 잃고 말았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발목까지 오는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엉거주춤 바구니를 들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서와요. 과일 좋아하신다는 얘기 들어서 약소하게나마 사왔는데요. 집에 과일 많은데 뭘 이런 것까지.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그럼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근데 이 과일 어디서 산 거지? 상태가 영... 그거 저희 집 근처 마트에서 샀습니다. 우린 마트 과일 안 먹는데. 백화점 과일만 먹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이로써 초반부터 점수가 깎이는구나. 이럴 거면 미리 좀 알아보고 사올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괜히 한 방 맞은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그래도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시니 다음부터는 조심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취향을 맞춰가자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그렇게 그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행동 하나하나에 무척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젓가락질도 최대한 정석으로 하게 되고 반찬도 가까운 곳에 있는 것만 깨작거리니 어머님이 묻더라고요. 어떠니? 입맛은 좀 맞나? 네, 너무 맛있는데요. 어머님 요리 실력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내 실력 아니야. 아줌마를 최근에 바꿔서 어떤가 해서. 내 입맛은 좀 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퉁명스러운 어머님의 말투에 자꾸 위축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분위기를 좀 살려보자고 자꾸 어머님에게 효진이가 요리를 참 잘해. 엄마 그 요리 잘하는 며느리 찾고 있었잖아. 하며 말을 걸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한참 동안 침묵을 유지하시더니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집안 어르신들이 무슨 일 하신다고 했지? 어디 산다고 했더라? 그제야 가장 궁금하셨던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도 남자친구에게 대충 말을 전해 들었을 것 같은데 제 입으로 직접 듣고 싶으셨나 봅니다. 저는 차근차근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경비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신다고. 사는 곳은 어디라고 설명드렸죠. 역시나 그렇다는 듯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다시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런 환경이면 사교육은 어떻게 받은 거야? 저 혼자 공부했습니다. 사교육 받을 형편이 안 돼서. 그게 가능한가? 사교육 없이 땡땡 대학교를 갔다고? 네. 학교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 그건 대단하네. 그랬더니 옆에서 남자친구가 거들더라고요. 효진이 진짜 대단하지? 혼자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잖아. 성격도 엄청 좋아. 그거야 뭐 모르는 거지. 어머님은 또 심드렁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거절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순 없지만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저를 환영하진 않는다는 것을요. 물론 제가 자라온 환경이 부족하고 차량해 보일 순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손님이잖아요. 마치 물건을 고르듯 이건 아니라는 듯이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분위기가 저를 처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날 남자친구에게 말은 못했지만 집에 돌아가는 내내 울었어요. 어머님과 단둘이 남았을 때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버님과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제야 어머님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은 얼마나 만났다고 했더라? 1년쯤 됐습니다. 1년이면 얼마 안 됐네. 그 사이에 무슨 확신이 있어서 인사까지 온 건데?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인사도 드릴 겸. 결혼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가끔씩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 뭐 지금이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이해해.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현실이야. 그게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인생이 쉽겠어. 안 그래? 아무튼 시간은 아직 많으니까 깊이 고민해봐. 돌려 말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뜻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저라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알아보려 노력을 해주셨더라면 이렇게 허무하진 않았을 거예요. 단번에 저를 거절하신 느낌이라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냥 제 환경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만남 이후로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가 삐그덕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결혼은 할 생각도 없었고 더 이상 진행시킬 마음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달랐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할 시간이 없다고 했더니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엄마가 원래 좀 시니컬한 스타일이야. 좋아도 티내지 않고 경계가 많은 스타일이라서 그래. 조금씩 시간 가지고 자주 보다 보면 친해질 거고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섣불리 포기하지 말자.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설득할게.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어. 내가 볼 땐 우리 결혼 불가능에 가까워. 그날 느꼈어. 나는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없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생각해? 왜냐고? 몰라서 물어? 나한테 부모님 뭐 하시냐고 물어보신 이후로 말수가 줄어드셨어.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으시고 알고 싶은 것도 없으셨던 거야. 난 거기서 끝난 거야. 아니야. 밥 먹느라 대화할 틈이 없었던 거지. 그날 다리 끝나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잘 컸다고 그러셨어. 그런 환경에서 이만큼까지 온 게 대단하다는 말까지 하셨어. 잘 큰 거지.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큰 게 신기하셨던 거지. 며느리감으로는 별로란 소리야. 그럼 노력도 안 해보고 나랑 헤어지겠다는 소리야? 우리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 나는 만약 자기네 집에서 날 반대한다고 해도 끝까지 노력할 거야.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야. 날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건데 뭐가 두려운 건데? 물론 겉만 보고 반대할 수도 있어. 어르신들 편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순 없잖아. 하지만 나는 확신이 있어. 자기의 진 면목을 알게 된다면 누구보다 사랑해주고 예뻐해 주실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사드리자고 한 거야. 끝까지 나를 안 좋아하시면 어떡해? 그럼 내가 부모님과 단판 승부를 볼게. 난 정말 이 결혼에 모든 걸 걸었어. 다른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할 수 없어. 남자친구가 워낙 확신에 차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이 가난한 처가에 장가가서 고생만 하는 게 아닐까 부모로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첫 인사는 어정쩡하게 끝났을진 몰라도 두 번째 인사를 드릴 땐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리라 다짐했죠.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두 번째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인생에서 가장 큰 치욕을 당할 거라는 것을요. 이제는 배운 대로 백화점에서 과일도 사고 어머님 피부톤에 맞는 명품 립스틱 하나를 정성껏 포장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날은 어머님의 생신날이었죠. 집에서 간소하게 생신 파티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축하드리러 간 것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떨떠름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아, 자주 보네? 네, 어머님. 오늘 생신이라고 해서 축하드리러 왔어요. 가족끼리 조촐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뭘 축하까지 하러 왔어. 그날도 역시나 선물을 내밀었더니 이거 너무 촌스럽게 생겼다 하시며 대놓고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예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꿋꿋하게 어머님의 비위를 맞춰드렸습니다. 제가 감각이 없었네요. 그래도 이런 색깔도 화려하게 소화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어머님은 다 잘 어울리시잖아요. 그나저나 어머님, 제가 미역국 좀 끓여드릴까요? 제가 소고기 미역국 진짜 잘하거든요. 밥 해주는 아줌마가 집에 있는데 뭐하러? 근데 밥을 4인분밖에 안 했을 텐데 어쩌나? 저는 배가 별로 안 고파서요. 그냥 옆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게 왜 미리 알리지도 않고 불쑥 찾아왔어는. 죄송해요. 축하해드리러 온 건데 괜히 불편하게 해드린 게 아닌가 싶네요. 다음부터는 꼭 연락드리고 올게요. 다음? 다음에 또 오겠단 소리야? 안 될까요? 저는 몇 번 더 인사드리고 싶은데 눈치가 없는 건가? 아니면 없는 척 연기를 하는 건가? 네?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게 취미야? 사람이 돌려 말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야. 하다 안 되겠는지 결국 어머님도 직접적으로 싫은 티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을 꺼내신 후 집안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정면 돌파를 해야 할 때가 왔구나 싶었죠.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머님, 저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친해지고 싶어서 찾아뵌 건데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불편하고 말 게 어딨어.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지. 어머님, 그래도 한 번만 저를 너그럽게 생각해 주실 순 없을까요? 저 정말 태수씨 좋아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아듣게 말해줄까? 우린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나도 노골적으로 입 밖으로 이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어. 지난번에 왔을 때 내가 알아듣게 눈치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불쑥 찾아오니 솔직히 좀 화가 나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걸 내가 말해줘야 하니? 저희 집 환경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님 부모님 직업이 걸리시는 건가요? 사는 동네도 그렇고 환경도 뭐 그렇게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이니? 네가 아들 가진 부모라면 선뜻 그런 집안에 장가 보낼 수 있겠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난 우리 아들 최고로 귀하게 키웠어. 내 인생 목표가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거였고 그 열정으로 지금까지 살았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아들을 장가 보낼 생각만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지경인데 대뜸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어마어마한 집안에 장가 보내는 것도 서운할 지경인데 뭐 하나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집안에 우리 아들을 보낼 수 있겠어? 솔직히 난 네가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는 건 알겠어. 그런 건 높게 평가해. 하지만 결혼은 집안과 집안과의 만남이잖아. 연애한 거 누가 뭐라 했니? 맘껏 하라 이 말이야. 하지만 결혼은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말했지. 결혼은 현실이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집안에 시집 오고 싶니? 귀엽고 부모 속을 썩이면서 결혼이라는 걸 해야겠어? 어머님이 속사포로 말을 건네시는 바람에 가족들 모두가 어른이 됐고
남자친구도 말릴 틈을 찾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저 이렇게 단둘이 대치를 하게 됐죠. 저도 서러운 마음에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님 마음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 기회라는 걸 주셨으면 이렇게 미련이 남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 비록 넉넉하진 못하지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고요. 딸한테 피해 한 번 안 주신 분들이에요. 가난하게 자라왔다고 해서 그게 되물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우리 가족만큼은 넉넉하게 살게 해줄 자신 있어요. 그 목표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비록 교양 없고 기본이 안 돼 있을지 몰라도 악착같이 가족들 지키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한 번만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한 번 싫으면 영원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그래도 한 번만. 싫다니까? 왜 자꾸 어른 말을 안 들어? 가정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았길래 자꾸 사람 귀찮게 구는 거야? 내가 너 같은 애한테 장가 보내려고 우리 아들 유학까지 보낸 줄 알아? 왜 자꾸 우리 아들 인생에 끼어들어? 가난한 집 딸이랑 우리 아들이 레벨이 맞는다고 생각해? 레벨이 안 맞는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그 정도인가요? 그래! 말을 하면 좀 알아들어!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고 뭐고 싫다고! 보고 싶지도 않다고!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의 말에 꼬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어머님의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킨 게 아닐까 싶네요. 어머님은 제 말이 반항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얼굴까지 빨개지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으셨는지 결국 숟가락을 제 쪽으로 던지시더라고요. 그 숟가락은 정확히 제 머리통을 명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떨어진 숟가락이 국그릇에 맞아 국물이 제 옷으로 다 튀고 말았어요. 아주 처량하게 음식물을 뒤집어 쓴 꼴이 되고 말았죠. 그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그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황급히 다가오시더니 수건으로 제 옷을 닦아주시며 아유 괜찮아요? 하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분을 제지시키며 됐어요. 상관하지 말고 할 일이나 해요. 하며 나무라셨고 그분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로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어? 하면서 쳐다보시길래 제가 봤더니 어디서 낯이 많이 익더라고요. 그렇게 아이 컨택을 5초 정도 하니까 어머님께서 가서 시킨 일이나 하라니까? 하며 역정을 내셨고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려고 하던 찰나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혹시 그 집 딸인가? 네? 땡땡동 마당 있는 집 거기 딸 아닌가?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신씨네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아유 맞네.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까. 어릴 때 얼굴 그대로네. 나 기억 안 나요? 거기서 잠깐 일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분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해주셨던 분이었는데 바쁘신 부모님 대신에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가장 잘해주셨던 음식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떡볶이... 아유 그래요. 내가 떡볶이를 해주면 참 잘 먹곤 했지. 내가 해준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어머, 아주머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죠?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데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안 역사에서 가장 황금기였던 시절, 그때가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걱정 없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아무튼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때와 지금의 처지가 상반돼 더욱 스스로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서로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 어머님이 흐름을 끊으시더라고요. 됐고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대화 나눌 것도 없으니 집에 가줬으면 좋겠네. 아줌마, 뒷정리 좀 얼른 해요. 뭔가에 쫓기듯이 저를 서둘러 내쫓더라고요. 더 이상 시도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아쉬움을 품은 채로 그 집 현관을 나서려고 하는데 배웅조차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더 서러웠던 건 남자친구의 태도였어요. 저를 챙겨주진 못할 망정 본인 엄마 기분 풀어주기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득 그때 그림이 그려졌어요. 만약 긴 설득 끝에 결혼에 골인을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이겠구나. 평생 굽신대며 살아야 하겠구나. 그날 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와 홀로 외롭게 걷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 저기 잠깐만요. 뒤를 돌아봤더니 저를 쫓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를 붙잡고 한참을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할 말 있으세요? 아이, 저기 지난 일이긴 한데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게 맞나 싶어서 고민이 돼서. 네? 이 집 아줌마 그때 그 황씨예요. 그때 동네에서 유명했잖아요. 황씨라면 설마 그년이요? 그래요. 그때 그 동네에서 이 아줌마한테 안 당한 집이 없었잖아요. 여기서 일하는 아줌마가 워낙 자주 바뀌어서 어쩌다 보니 내가 오게 됐는데 내가 그 동네 출신이라는 걸 모르더라고. 아주 새 인생 살며 즐기고 있더라니까요. 진짜 그 여자가 맞아요? 정말이에요? 얼굴 뭐 이것저것 고친 모양인데 그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 수 있었지. 집 정리하면서 신분증도 봤는데 확실해요. 아무튼 여기 며느리로 인사드리러 온 모양인데 이 집은 절대로 안 돼요. 남 피눈물 흘리기 하고 혼자 호의호식하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순 없잖아요. 그쪽 집안도 황씨한테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시겠어요. 결혼할 건 아니죠? 황씨 아줌마,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저는 어릴 때라서 그 아줌마의 얼굴을 잘 몰랐지만 이름은 지겹도록 들었어요. 저희 집안이 사업하며 잘 나가다가 폭삭 무너지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아줌마 때문이었거든요. 동네 주부들의 목돈을 야금야금 사기쳐서 도망가버린 희대의 사기꾼이었죠. 그 아줌마 때문에 이혼한 집안도 많았고 아파트에서 단칸방으로 이사간 집안도 많았어요. 더 속이 뒤집히는 건 그 아줌마의 태도였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투자에 원금 보장이 어딨냐면서 오히려 자기는 좋은 일 해주려다가 욕만 먹는다며 뻔뻔하게 굴었어요. 죽어도 돌려줄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더니 도망을 가버렸죠. 그리고 빼돌린 돈은 다른 명의로 했는지 땅굴 파서 숨겼는지 죽어도 안 나와서 결국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어요. 남편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만 썩은 주부들이 많아서 그런지 실제 피해자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감옥에 갔다 왔는지 어쨌는지 그 후로 잠적을 해버리고 난 후 완전히 신분을 바꾸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토록 증오하고 경멸하던 그 사람이 제 예비 시댁의 안주인이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발걸음을 돌려 다시 그 집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을 짓밟은 걸로 모자라 사람의 인생을 모욕하고 무시한 그 여자를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자 아주머니께서 당황해하며 쫓아오시더라고요. 일단 진정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연속해서 눌렀죠. 부서질 정도로 주먹으로 내리치자 그제야 어머님이 문을 벌컥 열어주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왜 남의 집 초인종을 시끄럽게 울리고 그래? 아줌마, 사람 잘못 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뭐라는 거야? 아줌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어? 얘 지금 뭐라는 거니? 저는 그 여자를 확 밀치며 집에 들어갔어요.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뒤늦게 저에게 다가와서 자기야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하며 저를 제지하길래 소리쳤죠. 네 엄마가 누군지 알아? 좋은 엄마, 현모양처 웃기지 말라 그래. 네 엄마 사기꾼이야.
땡땡동 일대 주부들 돈 다 털어간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네가 해외에서 하키하고 미식축구하고 파스타 먹고 햄버거 먹을 동안 네 엄마가 한국에서 어떤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알아? 우리 집 거덜냈어. 사업하던 집안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졌는지 알아? 이 여자 때문이야. 남이 어렵게 쌓은 업적과 성취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네 엄마 전략이었다고. 네가 공부한 돈, 취미생활한 돈 전부 남의 돈이었던 건 알고 있어? 혹시 공범이니? 너희 집안 사기꾼 집안이야? 너도 그런 놈이었어?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더니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때 그 여자가 제 앞을 가로막더니 괴성을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왜 없는 말을 지어내? 대뜸해서 한다는 말이 뭐? 사기꾼? 허, 어이가 없네 진짜. 없는 말?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아줌마 나 기억 안 나? 네가 대체 누군데? 서정숙. 우리 엄마 이름 기억 안 나요? 나 그 집 딸인데 아마 알 텐데. 그 사람이 누군지 난 도통 모르겠고 남의 아들한테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나가. 하긴 뒤통수 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기억이 나시겠어. 아마 손으로 꼽아보라고 해도 다 못 꼽겠지. 아줌마한텐 그냥 우리 집안이 빨대 꽂을 호구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평생을 황씨 얘기만 들어도 이가 갈릴 지경이었어. 실종됐다고 자작극 꾸미고 재산 전부 다른 명의로 빼돌리고 거품처럼 사라지면 다야? 그래놓고 본인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아들 좋은 교육시키고 현모양처인 척 살았네? 나는 아줌마 때문에 난방도 못 트는 차가운 단칸방에서 벌벌 떨면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버텼는데 아줌마는 아주 태평하게 잘 지내고 있었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 잘못 봤어. 황신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여자가 나라는 증거 있어? 증거 만들기야 쉽지. 피해자들한테 연락 싹 돌리면 되는 거잖아. 내가 알기론 아줌마 찾는데 혈안이던 사람만 한 트럭이거든. 내가 아줌마 주소지 그 사람들한테 쫙 뿌리면 어떻게 될까? 티끌 모아 태산인 거 몰라? 우리끼리 뭉치면 힘이 세진다는 거 몰랐어? 법으로 안 되면 우리가 사적으로라도 아줌마한테 형벌을 가할 거야.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얼마나 순식간인지 보여줘? 더 이상 추락할 바닥이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숨어서 살고 있으면 이 일이 묻힐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 우린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대를 이어서 책임을 전가할 거야. 내가 네 아들 가만히 둘 것 같아? 아들 회사에 이 집안 정체에 대해서 쫙 돌릴 거고 동창들한테도 폭로해서 네 아들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당신이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나는 네 아들 월급을 압류해서라도 돈 받아낼 거야. 그리고 아들 인생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내가 못할 줄 알아? 사람 인생 망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아줌마가 제일 잘 알잖아. 밥 먹듯이 사람 인생 망치고 다녔잖아. 왜 이제 와서 순진한 척해? 아들을 두고 협박하자 그제야 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아킬레스건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던 거예요. 올해 모성애는 있었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건 맞아. 본의 아니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다면 인정할게. 하지만 지난 일이잖아. 이미 끝난 일이고 나는 벌 받을 만큼 받았어. 우리 아들한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니? 이번 일은 나로 끝나면 되잖아. 아들은 건들지 마, 부탁할게. 본인 자식은 귀하고 남의 자식은 천박하다 이건가? 허, 진짜 모순적이네. 일단 나랑 나가서 단둘이 좀 얘기하자. 그 여자는 제 손을 끌고 현관 밖으로 나갔고 아무도 없는 구석으로 가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며느리 되고 싶다며, 나한테 잘 보이고 싶다며. 그러지 말고 우리 천천히 대화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 나도 너무 힘들었어.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몰라.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나랑 둘이서 얘기하자, 응? 우리 아들이랑 연애하는 거 안 말릴게. 그래, 뭐 결혼도 너희 마음대로 해. 그럼 되겠니? 하, 어이가 없네.
내가 결혼에 환장한 여잔 줄 알아? 허락해주면 감사해야 할 줄 알고? 나는 아줌마 며느리 될 생각 전혀 없어. 이제 와서 결혼 허락? 웃기고 있네. 내가 미쳤어? 사기꾼 집안에 시집가게? 내 인생 망칠 일 있어? 사기꾼 주제 날 무시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화나는 마음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었니? 하지만 나도 제대로 된 인생 좀 살고 싶었어. 자식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고 자식이 행복하길 원했어. 그뿐이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면서 그 주제에 괜찮은 며느리는 보고 싶다 이거지? 앞으로 내가 네 아들 앞길 막을 거니까 며느리는 꿈도 꾸지 마. 결혼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기꾼 집안에 시집 오겠다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겠어. 네 아들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쓸쓸하게 늙어 죽어갈 거야. 피해자들한테 돈 갚으면서 서서히 몰락해 가겠지.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나는 아줌마의 몰락은 바라지 않아. 아줌마 아들이 망하길 바라지. 그만 좀 해. 내가 잘못했다니까. 바라는 게 뭐야.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앞길만 막지 말아줘. 사람들한테 연락만 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줄게.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잖아. 뭐하러 일을 크게 만들어? 너도 피해 보상 받으려면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일 크게 만들어 봤자 너한테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돈 돌려줄게. 그러면 되잖아. 돈 돌려주면 끝이야? 우리 가족이 여태껏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 두고두고 보상할게. 나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야. 그때는 나도 철이 없었던 시절이었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 줄 몰랐어. 우리 서로 협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협의? 이게 협의가 된다고 생각해? 내 인생은 협의가 안 된다고? 화가 난 저는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난 세월 동안 고생한 이유가 모두 이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분노가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자식벌 여자에게 멱살이 잡힌 황 씨는 당황한 듯 저를 말렸어요. 저기 이건 놓고 얘기하자. 응? 왜? 가족들 앞에서 망신당하니까 창피해? 더 망신당하게 해줄까? 엄마가 경찰서에 연행당하는 모습 네 아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아? 네 아들도 알아야지. 집안이 몰락하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해지는지 네 아들도 몸소 느껴봐야지. 왜 나만 느껴야 하는데? 내가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알아? 가짜는 여자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게 된 거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고작 당신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진 게 말이 돼? 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고!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 내가 겪은 거 그대로 겪어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다 필요 없고 돈부터 내놔. 우리 엄마한테 뜯어간 돈 그거라도 내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할 거야? 약속할 수 있어? 진짜지? 내가 지금 다른 집안 신경 쓸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선에서 해결하자. 일단 그 앞에서는 알겠다고 끄덕였어요. 제일 시급한 게 피해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그 여자를 믿을 수 없어서 돈을 줄 때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돈 받아낼 거라고 협박했더니 그제야 주섬주섬 목돈을 내어주더라고요. 진짜 이것밖에 없어 하고 주는데 그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협박 몇 번으로 이렇게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걸 그 긴 세월 동안 고생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찾아 헤맬 땐 보이지도 않더니 결국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됐던 걸 보면 하늘에서 도움을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잖아요. 집안의 원수를 예비시댁으로 만나게 되다니 이거 완전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피해 금액을 찾게 된 저는 부모님께 그 돈을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그 돈을 보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절대로 부모님을 원망한 적 없으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날 밤 부모님 침실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만약 그때의 부유한 환경이 지금까지 이어졌더라면 저는 겸손이라는 걸 배웠을까요? 생활력이라는 걸 습득했을까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고 그 환경 덕분에 제가 배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난 자체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부모님이 신경 쓰였을 뿐이었죠. 다음날 저는 엄마에게 피해자분들 연락처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싹 다 돌렸죠. 그 여자가 사는 곳, 신상, 그리고 가족들의 정보까지. 아마도 피해자분들은 제 문자를 받자마자 그곳으로 찾아간 것 같아요.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더라고요. 분명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며 왜 약속을 안 지키냐는 문자를 받았지만 읽고 씹었네요. 사기꾼이랑 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나요? 아마도 한동안 골치 아프겠죠. 피해자들을 농락한 만큼 똑같이 고통받길 바랍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시달렸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구남친이 되어버린 그 사람.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참 뒤에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박스 하나를 내밀었어요. 사귀는 기간 동안 제가 선물해준 물건들을 담아서 왔더라고요.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차마 보관하진 못하겠더라. 추억 삼아 간직하기엔 너무 의미 있는 물건들이라. 그래, 거절하진 않을게. 할 말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 나는 별로 할 말 없는데. 솔직히 좀 원망스러웠어. 그렇게 살았던 엄마도 원망스러웠고 가족들 앞에서 그걸 폭로한 너도 원망스럽고 그날 이후로 나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 그동안 편하게 살아왔으니 그 정도의 시련에도 힘들었겠지. 세상에 더 힘든 일들도 많아. 피해자들 우리 집에 찾아오고 난리가 났었어.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고 두 분이 황혼 이혼을 하게 될 줄 몰랐네. 아무튼 많은 일들이 있었어. 네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한 거지? 그래서 내 탓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인데 내 입장 한 번만 생각해 줄 순 없었던 건가? 그러게,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그것밖에 안 됐나 보지. 우리 사랑이 그리 깊진 않았나 봐. 그 말 하려고 찾아왔어? 난 할 말 없으니까 이만 일어날게.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내가 관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랑 연관이 있었던 거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자랐잖아. 그것도 모르고 나는 너무 편안하게 살았어. 우리 집이 파멸하고 나니까 알겠더라. 그 고통이 이런 거구나. 막막함이 이런 거구나. 어린 시절에 그걸 느낀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늦었지만 가족을 대표해서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앞으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것만 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가정의 붕괴는 그 사람에게 아마도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회사도 관두고 이것저것 일을 수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집안이 한숨을 돌리며 살게 됐으니 다행이죠. 뒤늦게나마 돈을 돌려받게 되니 그나마 마음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뻔뻔했던 그 아줌마의 태도는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을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잔혹한 인간인지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이후로 저희 집안 일들은 술술 잘 풀리고 있어요. 가족의 보금자리인 넓은 아파트도 마련할 수 있었고 지병이 있었던 아빠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딸 하나는 잘 키웠다면서 저더러 인생 최고의 업적이라고 하시네요. 부족함도 많고 이기적인 딸인데도 저를 항상 아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후로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제 아픔과 슬픔을 전부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아주 따뜻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세요. 좋은 딸,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으로서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 새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건 정말 설레는 일이네요. 저도 나중에 엄마가 되겠죠. 어떤 환경에서든 제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물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위기가 셀 수 없이 닥쳐오겠죠. 하지만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나만의 가정을 꾸려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사연을 쓰다 보니 마치 제 일대기처럼 돼버렸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